예, 부처님들을 선물하십시오. 예, 오늘도 부처님들께 비대면 동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친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염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벗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꽃이 예쁘고 좋을 때는 머리에 꽂고 다니지만 시들어 미울 때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부귀하면 가까이 하고 가난하고 어지러워지면 버리는 사람은 꽃과 같은 친구이고, 저울에 물건을 달 때 물건이 무거우면 머리를 숙이고 물건이 가벼우면 손꽂히는 것처럼 베풀어주는 것이 있을 때는 공경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없으면 없인 여기는 사람은 저울과 같은 친구이다. 황금빛이 찬란한 금산에 새와 짐승들이 모이면 털과 깃이 황금빛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귀하게 되면 남들을 영광되게 하고 부귀와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산과 같은 친구이다. 대지의 온갖 곡식이 뿌리를 받고 온갖 보물이 땅에 묻혀 있듯이 온갖 것을 베풀어주고 양육하며 보호하여 그 은덕이 후덕한 사람은 땅과 같은 친구이다. 예, 이것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친구를 만났고 또 불자분들 자신은 상대편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가 부처님 성도제일이 지나고 오늘은 보름지나 좀 있으면 입춘 봄기운이 다가오는 때가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제가 불자분들께서 정초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외부적인 환경으로 더 위축되고 사회 전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메말라가고 있는 이럴 때 가정에서만큼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자손들을 후덕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살님들이 정초가 되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무사 또 가정의 행복 번창을 발언하면서 연초에 절에 와서 불공도 드리고 또 부처님 전에 참여하면서 이 가족들 앞으로 관세음보살님 소원성취 인등도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는 제 입장에서는 불자분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부들 사이에서 나이가 들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어떤 집안에 따돌림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쉽게들 하셔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게 하고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보살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나이가 들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워 보입니까? 대부분이 미워 보이는데, 근데 그 뜻을, 그 이유를 그 보살님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남편이 고집만 쓰여집니다. 남편이 아이들한테 자꾸 훈육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강요하기만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그 남편이 30년 정도 가정을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경제력의 주체가 되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밑에 담아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것까지 해온 분이 지금 그 행동하시는 게 조금만 더 이 생각을 해서 하시면 참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보살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사님들도 한번 되새겨 볼 일입니다. 남자의 몸은 결혼을 해서 출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여자의 몸은 결혼해서 보살님들은 지금 인구정책에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 출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고귀하고 숭고한 어머니가 되는 10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러면
남과 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이 생명체가 생겼을 때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각해서 알거나 또는 어떤 의학적인 검사를 해서 알게 되었을 때부터 이 여인네는 10달을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식탐에 의해서 갖고 있었던 식욕도 많이 내려놔야 하고 또 몸에 해로운 거 해롭지 않은 것을 가려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바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0달이라고 하는 속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안에 있는 태아가 자꾸 클 때마다 나는 잘못하면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만삭이 되면서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0달을 가면서 노심초사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또 태어났을 때 아기를 또 엄마가 된다고 하는 그 기쁨과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수시로 막 가지면서 10달을 채워서 출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네의 10달은 직장생활했던 직장생활하고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니까 경제적인 충당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수입을 많이 이거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남자하고는 전혀 다른 10달 또는 8달, 7달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 제도에 있는 어느 교육 속에서도 가질 수 없는 정신세계를 키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이 여자분은 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애를 2 또는 3 출산을 했으면 이 여인네는 그 시간을 또 가진 거지. 쉽게 해서 남과 여가 만나서 처음에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둘 다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빠가 경제활동하는 것은 갖고 있는 재주나 기술, 경제력을 경제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급여가 올라가고 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충당이 조금씩 나아지는 역할을 했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분은 그 10달을 지나가면서 똑같은 초등학교 졸업장하고 결혼해서 2, 3년 사이에 중학교 졸업장을 갖고 또 4, 5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또 셋째까지 나오면 한 10년 사이에 대학교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경제적인 거, 대외적인 어떤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고 경제활동하고 사회에서 어떤 명예욕이나 그런 사회에서 본인의 어떤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간들 이 여인네가 갖고 가는 정신세계를 키운 그거 갖고는 다른 세계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네들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들고 했을 때 여인네가 남편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이 남편분들은 계속 그런 행동을 해 오셨는데 지금쯤 돼서 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양육하고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시간 보내느라고 본인의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진 건 못 느꼈다가 지금서 그걸 보는데 그냥 남편이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하는 게 조금해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30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항상하지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지만 같은 공간에 생활하면서 이 두 부부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면서 출산의 기회에 따라서. 그랬을 때 초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거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부지런히 대학교 졸업장에 해당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따라 올라가 줘야지. 왜? 그래야 아이들이 각자 자기 인생을 간 뒤에 집안에 덩그러니 둘만 남아있을 때 교감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 같은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한갑이 될 때쯤에서 부지런히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야. 한 3, 4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65쯤 됐을 때 서로가 높이가 맞을 때 인생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재밌게 사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애초에 결혼할 때 꿈꿨던 모양입니다. 이 중간에는 아이 낳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느라고 애초에 결혼할 때의 두 분 사이에 생각했던 그게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아이 키우면서 언뜻 중간중간 그런 이 서로 간에 교감하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맛을 본 적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들이 처음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혼하자고 약속할 때의 그 맛은 이때에 가서 준비한 그때부터 무한정이 아니지. 이것도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을 수도 있고 그것이 노년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해놓고 또 그 사이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별도 다 마쳤을 테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현생을 마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갖고 갈등을 하다가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이 다가올 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불자분들. 따라서 거사분들께서는 보살님들하고의 불편함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그냥 남자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 힘으로 또는 30년 동안 해왔던 그 습관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절에 오셔서 스님들과 또는 본인보다 생각이 더 넓게 행동하는 거사가 있으면 그 거사분들과 자꾸 절에서 차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또한 본인들이 대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편을 내려다볼 것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출발점이 같았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남편을 다시 또 이끌어주는, 그래서 서로 간에 교감하고 또 보살님들도 다듬어낼 건 다듬어내면서 서로 간에 공통된 잘 다듬어진 두 개의 자연석 돌멩이가 같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생활을 정제해 나간다면 올 신축년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가정이 원만하고 밖에서 아무리 이 코로나의 감염이 소리쳐 나와도 여러분들 가정은 잘 보호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안정된 이 화목된 속에서 행복을 찾아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지혜를 키우는 것이 절에 와서 부처님들과 스님들이 뛰쳐나가는 목적이지, 맹목적으로 이 부처님 형상이 모셔진 데에 대고서 맹목적으로 고되게 육신을 괴롭히는 피곤하게 만드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고행이 아니야. 불교는 그거는 부처님이 초기에 수행했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고행이고, 그 고행은 불교의 본 수행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심신이 가장 편안하고 자기의 마음에 집착이라든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내 그릇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이라든가 내가 잘못된 견해로 차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것을 정제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자꾸 거듭나는 것이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바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불자님들 가정에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